테슬라의 주가는 2021년 11월 절정에 달했었죠. 그리고 현재 주가는 고점 대비 2분의 1 수준입니다. 2023년 1월 120달러 밑으로 떨어졌던 주가는 다시 연이은 상승 덕분에 180달러대에 안착했습니다. 그러면 테슬라의 주가는 더 갈 수 있을까요? 개선된 주가 흐름과 반대로 투자은행은 목표 주가를 내리는 추세입니다. 4월에 대다수 애널리스트들은 목표 주가를 하향했습니다. 애널리스트 간 목표 주가의 격차는 상당히 큰 편입니다. 모건 스탠리와 JP 모건의 목표 주가 차이는 무려 85달러에 달하죠. 목표 주가 하향과 큰 격차가 의미하는 바는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요. 12개월 이후 테슬라가 어떤 모습일지에 대해 의견이 크게 갈리고 있다는 겁니다. 즉,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거죠. 이 불확실성 확대는 가격 정책에서 비롯됐는데요. 테슬라는 1월부터 4월까지 모델 3와 모델 Y의 가격을 6번 이상 인하했습니다. 이 같은 가격 인하는 테슬라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애널리스트들은 테슬라가 가격 인하를 너무 많이 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더 명확해질 때까지 주가가 계속 하락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마크 델라니 애널리스트는 1분기 실적 발표에서 밝힌 것처럼 테슬라가 올해 내내 추가적인 가격 인하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예측을 넘어서는 상당한 규모의 추가 가격 인하는 리스크, 즉 위험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험 뒷면에는 기회가 있기 마련이죠. 지금부터 테슬라가 지닌 강력한 무기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그 첫 번째는 판매 극대화입니다. 완성차를 포함한 대부분의 전통적인 제조업체는 판매량을 극대화하는 것이 아닌 수익을 극대화하려고 합니다. 판매량과 마진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다는 거죠. 제품당 수익에 판매 수량을 곱한 값이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는 지점을 포착하는 게 이들 기업의 목적입니다. 즉, 가격을 낮춘 그 이상으로 판매가 늘어나 수익이 증대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테슬라는 완전히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을 수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2030년까지 2천만 대의 전기차를 만들겠다고 목표를 세워두고 이를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다른 수치로 환산하면요. 테슬라는 2030년에 자동차 시장 점유율 20%를 확보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존 판매 규모 1위인 토요타의 시장 점유율이 약 11%인 점을 감안하면 엄청난 규모입니다. 테슬라는 이 목표로 다가가기 위해 중국에 이어 멕시코에 공장을 짓기로 결정을 했고, 더 나아가 다른 국가에도 기가팩토리 건설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이런 과감한 판매 극대화 전략이 가능한 배경에는 테슬라의 강력한 수익성이 있죠. 2020년 20%를 돌파한 매출 총이익률은 2021년 25%마저 돌파했습니다. 여기서 매출 총이익이란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뺀 금액입니다. 차량 판매 가격이 높고 생산 단가가 낮을수록 이 매출 총이익률은 좋게 나옵니다. 이 수치를 포드와 제너럴 모터스와 비교하면 좀 더 정확한 비교가 가능한데요. 포드의 매출 총이익률은 15% 전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너럴 모터스의 매출 총이익률은 13% 전후를 나타내고 있고요. 여기서 포드와 제너럴 모터스의 매출 총이익률은 내연기관 자동차를 포함한 수치입니다. 전기차 부분만으로 놓고 본다면 포드와 제너럴 모터스의 매출 총이익률은 천저히 더 낮아지게 됩니다. 포드의 전기차 부분 마진은 약 8% 정도로 전해지고 있죠. 종합적으로 보면요, 테슬라는 기존 제조업체의 정형화된 수익 구조 모델을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진과 판매의 균형을 깨고 판매에 더 중점을 둘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전략이 가능한 배경에는 오랜 기간 쌓인 노하우와 기술, 그리고 인프라에서 창출되는 끝내주는 원가 절감이 있고요. 테슬라가 만약 이 판매 극대화를 노린다면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리커링 레비뉴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반복 매출인데요. 이 반복 매출은 회사의 매출 중 향후에도 계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을 말합니다. 일회성 매출과 달리 반복 매출은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이며 비교적 높은 수준의 확실성을 보이죠. 때문에 이 반복 매출로 계산되는 기업 가치는 일회성 매출 기준의 기업 가치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이 반복 매출은 B2B 사업에서는 반복적으로 갱신되는 계약에서, B2C 사업에서는 구독 모델로 각각 발생하는데요. 소프트웨어 as a 서비스 형태가 가장 많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테슬라의 경우 FSD 구독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와 관련된 매우 강력한 발언이 있었죠. 일론 머스크는 자동차를 제로 마진으로 팔더라도 FSD가 상당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한 겁니다. 머스크는 테슬라가 독특하고 강력한 전략적 위치에 있다고도 표현했습니다.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머스크는 테슬라는 자율주행 기술로 엄청난 경제성을 얻을 수 있는 자동차를 만드는 유일한 회사라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의 심오함을 알아줄지는 모르겠지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머스크의 구상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테슬라의 매출은 전통적인 완성차 기업처럼 자동차를 판매하는 데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자동차는 판매 이후 연쇄되는 반복 매출을 창출하는 도구가 되는 거죠. 이는 지금의 앱게임 비즈니스 모델과도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많은 게임 기업들은 무료로 게임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게임 내에서 다양한 아이템과 게임 머니를 판매함으로써 수익을 얻죠. 최대 다수에게 게임을 즐기게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고요. 오래된 비즈니스 모델이죠. 정수기 비즈니스 모델과도 유사합니다. 고객들에게 정수기를 싼 가격에 뿌린 다음에 필터 교체 등으로 반복 매출을 내는 방식이 쓰이고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게임과 정수기 섹터에는 수많은 플레이어가 있지만 자율주행 구독 시장에는 테슬라가 독보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이는 테슬라가 기존 완성차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음을 뜻합니다. 과거 테슬라가 오랜 인고의 시간 끝에 전기차 시장을 장악하며 높은 마진을 달성한 것처럼 테슬라가 다시금 마진의 상당 부분을 포기하며 인내의 시간을 보내고 자율주행 시장을 장악하는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을지 모른다는 거죠. 앞에 두 가지 판매 극대화와 반복 매출이 궁극적으로 향하는 곳은 로보택시입니다. 로보택시는 테슬라의 장기 로드맵의 끝자락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직 로보택시가 언제 어디서 생산될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로드맵에는 확실히 포함되어 있죠. 이 로보택시를 도로 위에 내놓기 위해서는 방대한 데이터, 그리고 이 데이터로 완성되는 높은 안정성과 수익성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방대한 데이터 확보를 위해서 테슬라는 길거리에 자율주행 기능을 탑재한 차량을 최대한 많이 풀어놓아야 하고요. 테슬라의 차량이 더 많이 판매되면서 데이터는 빠르게 축적되고 있습니다. 현재 테슬라는 매일 1억 2,300만 마일의 주행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는 20억 킬로미터의 주행 거리를 의미하죠. 테슬라의 소프트웨어 역량은 다른 레거시 자동차 기업의 역량을 압도하는데요. 이 같은 소프트웨어 기술은 효율성과 비용 절감, 그리고 생산 속도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로보택시 활성화 가능성을 높여주죠. 로보택시 레벨에 도달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테슬라는 경쟁 기업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자동차를 고객에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손해를 보는 수준에서도 가능하죠. 테슬라는 로보택시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소유주와 공유하며 발생하는 미래 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테슬라의 경쟁자가 이때까지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테슬라는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며 매우 높은 반복 매출을 낼 수 있을 겁니다. 2003년 설립된 테슬라는 언제나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모델 하나하나를 내놓을 때마다 그 성공 가능성에 의문을 품는 사람들은 언제나 있어 왔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 산업의 법칙을 거스르려 하는 테슬라의 움직임에 시장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성과를 내는 시기에 다시 불에 뛰어드는 일론 머스크의 행보는 애널리스트들에게 불확실성으로 보일 수밖에 없기도 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번 테슬라의 가격이나 정책이 단지 당면한 경기도나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임시적 조치는 아니라는 겁니다. 로드스터를 만들며 저가형 전기차 보급을 계획했던 일론 머스크는 이번에는 저가형 전기차를 준비하면서 로보택시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도전이 성공할지 또 주주들에게 위대한 수익을 줄지 예단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만 오랜 세월 고착화된 완성차 산업의 수익 모델에 거대한 변화를 불러올 것은 분명해 보이네요.